새벽 공기가 서늘하게 내려앉은 좁은 달동네 골목이 낮게 떨렸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위로 어울리지 않는 엔진 소리가 묵직하게 퍼져 올라왔죠. 골목 입구로 검은색 벤츠 리무진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똑같은 색, 똑같은 모양의 세단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둘, 셋, 다섯 사람들의 숨을 막히게 만드는 숫자가 이어졌습니다. 20대가 넘는 벤츠가 녹슨 대문과 허름한 담벼락 사이 골목을 빽빽하게 채워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대통령이라도 온 거야? 창문마다 사람 머리가 쑥쑥 튀어나왔습니다. 고물상 트럭 옆 마당 앞에서는 새엄마가 지연의 옷과 책들을 마구 트럭 짐칸으로 던져 올리던 참이었죠. 맨 앞 리무진이 멈추자마자 뒤따르던 차량들의 문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귀에 이어폰을 꽂은 남자들이 군대처럼 흩어져 골목 양쪽을 막고 서더니 리무진 주위를 둥글게 둘러쌌습니다. 잠시 후 맨 앞 리무진 뒷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긴 검은 코트를 걸친 여자가 날카로운 구두굽 소리를 내며 천천히 내렸습니다. 세화그룹 회장 강서진. 사람들이 TV에서만 보던 얼음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여인이 오늘은 골프채를 한 손에 들고 달동네 한복판을 가로질러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마당 한켠 흙먼지 속에 주저앉아 낡은 겨울 점퍼를 끌어안고 있는 20살 소녀. 찢어진 상복,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이 피에 젖어 있지만 품에 있는 점퍼만은 놓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는 모습. 강서진의 입술이 보일 듯 말 듯 떨렸습니다. 지연아. 하지만 이 장면이 시작되기까지 단 하루, 단 한 통의 문자가 필요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이 소녀가 집에서 쫓겨난 지 하루 만에 벤츠 20대를 끌고 올 만큼의 사람에게 발견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빈 장례식장에는 향 냄새와 식어버린 국 냄새만 허공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상위에 놓인 아버지 영정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다가 뒤에서 들려오는 차가운 목소리에 몸을 움찔했습니다. 너 이제 어쩔 건지 생각은 하고 있니? 새엄마 박명자. 아버지가 재혼한 뒤로 10년 동안 지연이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숫자 버튼을 두드리던 계산기를 탁 내려놓으며 명자가 지연을 내려다봤습니다. 내 말 안 들려? 이제 내 아버지 없으니까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야.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저 아직 아빠 유품 정리도 못했고 갈 때도. 지연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만 명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유품? 웃기지 마. 내 아버지가 남긴 건 유품이 아니야. 빚이야, 빚. 나는 내 한몸 건사하기도 벅차.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고 바로 나가. 그러더니 주방에서 굵은 소금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재수 없는 애. 압이 잡아먹은 애가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봐. 하얀 소금이 지연의 머리와 상복 위로 사정없이 쏟아졌습니다. 눈가에 소금 알갱이가 튀었지만 지연은 손으로도 못 가리고 그대로 맞고만 있었습니다. 나가. 지금 당장 이 집에서 꺼져. 명자의 손이 지연의 등을 밀어붙였습니다. 툭. 지연의 몸이 장례식장 입구 밖으로 넘어지며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찍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지만 무릎보다 더 아픈 곳은 가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영정이 보이는 문을 두드리며 지연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아빠 사진이라도 아빠 옷이라도 제발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꺼운 문 너머로 새엄마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네, 사장님. 보험금 내일 나온대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예, 그 돈 들어오면 바로 정리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의 손이 바닥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버지를 가장 슬퍼해야 할 사람은 눈물 대신 보험금이라는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지연이 가진 것은 10,000원짜리 2장과 아버지가 사고 나기 직전 손에 쥐어준 낡은 폴더폰 하나뿐이었습니다. 액정은 금이 가 있고 테이프 자국이 여기저기 남아있는 투지폰. 아버지는 새 폰을 사드린다는 말을 꺼낼 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생명줄이다. 정말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딱 한 번만 켜라. 알았지? 그때까지만 해도 지연은 그 말을 농담처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찜질방 구석에서 그 말이 귀 속에서 다시 울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한 번만. 지연은 카운터에서 빌린 만능 충전기를 억지로 폴더폰에 끼워 맞췄습니다. 제발 한 번만 켜져라. 한참을 기다린 끝에 까맣던 화면에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서비스 종료 안내 문구와 함께 삐뚤빼뚤한 메뉴 글자가 떠올랐고 몇 번이나 버튼을 잘못 눌러 돌아가기를 반복한 끝에 주소록을 겨우 열 수 있었습니다. 저장된 번호 단 한 개. 화면에는 짧은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내 사람.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가 누구를 이렇게 저장해 둔 거지. 통화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투지 서비스는 끝났으니까요. 지연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11로 시작하는 번호를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옮겨 적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거의 사라진 번호책에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안내 멘트만 나올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말하며 남긴 번호를 그냥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연은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았지만 억지로 한 글자 한 글자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호 씨 딸 이지연입니다. 첫 줄을 쓰는 데만 몇 분이 걸렸습니다. 고자를 붙이고 싶은 마음이 가슴을 갈라놓는 것 같았으니까요.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새엄마가 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지금 아무데도 갈 곳이 없습니다. 사실을 적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힘들고 견딜 수 없을 때 꼭 이 번호로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쓰고 나서 지연은 한참 동안 마지막 문장을 적지 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말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딸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전송 버튼 위에 엄지손가락이 멈춰섰습니다. 이거 하나 눌렀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떠오른 건 아버지가 집을 나서던 아침 말없이 등을 토닥여주던 그 손의 온도였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띠링. 찜질방의 TV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묻혀 작게 울린 전송음 하나. 지연은 그 화면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바라봤습니다. 1분, 5분, 10분. 화면 위 전송 완료 문구는 그대로인데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역시 없는 번호였나 보다. 스마트폰 화면이 꺼지자 까만 거울 같은 화면에 지연의 초췌한 얼굴과 퉁퉁 부은 눈이 비쳤습니다. 지연은 무릎을 끌어안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미워요. 이런 숙제 왜 남기고 가셨어요? 그 시각 서울 강남 한복판 유통 대기업 세화그룹 본사 빌딩 최상층. 밤이 깊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회장실 안에서 한 여자가 창밖 야경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강서진, 세화그룹 회장, 철의 여제, 얼음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여자. 직원들은 그녀를 두려워했고 언론은 그녀를 감정 따위는 잊어버린 사람처럼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퇴근하고 복도 불이 소등된 뒤에야 서진은 책상 서랍 맨 안쪽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보석도 계약서도 아닌 오래된 폴더폰 한 대가 들어 있었죠. 2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의 번호가 그대로 남아있는 폰. 그 번호를 지키기 위해 서진은 20년 동안 매달 요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그가 언젠가 연락해 올까봐. 바보같이 서진은 꺼진 화면을 쓰다듬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울린 폰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내가 더 바보지. 그때였습니다. 고요한 회장실 공기를 찢는 낯선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용 스마트폰이 울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진동이 멈추지 않고 책상 아래 금고에서부터 전해지는 걸 느끼고 서진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설마. 금고를 열어 폴더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작은 화면 위에는 문자 수신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호 씨 딸 이지연입니다. 짧은 한 줄이었지만 서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진호 씨. 하지만 이름 앞에 붙어 있는 표현 하나가 그녀의 숨을 막아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20년 동안 기적처럼 버티고 있던 마지막 희망이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누가 허락했다고 죽어. 말도 안 되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눈물에 번진 화면 속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서진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엄마가 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지금 아무데도 갈 곳이 없습니다. 갑자기 밀려드는 감정 하나가 슬픔을 밀어냈습니다. 분노, 그리고 생전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본능. 내 딸이구나. 그녀는 손을 떨며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보안팀장. 예, 회장님. 즉시 보안팀 전원 소집. 가용 차량 전부 준비해. 지금 당장 출발한다.
지금 말씀이십니까? 시간이 지금이니까 지금 가야 해. 그래서 다음날 새벽 달동네 골목으로 벤츠 20대가 몰려온 것입니다. 고물상 트럭 옆에서 지연의 책과 옷을 트럭 짐칸에 던지고 있던 박명자가 입을 떡 벌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뭐야, 재개발이라도 나는 거야? 그때 트럭 앞에 서 있던 회색 리무진이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서진이 내렸습니다. 한 손에 골프채를 쥔 채 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더니 트럭 짐칸에 실린 지연의 책 무더기를 한번 힐끗 보고 짧게 말했습니다. 치워. 비서실장이 알아듣고 움직이려는 찰나 서진이 직접 골프채를 들어 올렸습니다. 쾅! 한번 휘두른 골프채에 트럭의 앞유리가 거미줄처럼 갈라졌습니다. 이봐요. 남의 차에 뭐하는. 명자가 소리를 지르기도 전에 두 번째, 세 번째 스윙이 이어졌습니다. 헤드라이트가 깨지고 사이드 미러가 떨어져 나가고 차 앞 범퍼가 찌그러졌습니다. 강서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마치 연습 스윙이라도 하는 것처럼 차를 부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골프채를 바닥에 던지고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 박명자와 그 뒤에 쓰러져 있는 지연 사이를 번갈아 훑쳤습니다. 내 딸 물건에 손대지 마. 낮은 목소리였지만 골목 끝까지 얼어붙게 만들 만큼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딸, 이 거지 같은 애가 당신 딸이라고요? 명자가 말도 안 된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이 집에 있는 건 숟가락 하나까지 다 내 거예요. 이 애는 그냥 얹혀 살던 거고 왜 남의 집에 와서 난리야. 서진은 대답 대신 지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당 한복판에 손바닥이 까진 채 앉아 있는 소녀. 흙먼지에 젖은 상복, 품에 꼭 끌어안고 있는 낡은 점퍼. 가까이 다가가서 본 지연의 얼굴은 눈물과 먼지로 엉망이었지만 눈매와 입꼬리, 웃으면 생길 것 같은 보조개 자리에 낯익은 그림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지연아. 서진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백억짜리 계약서 위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이 지금은 흙먼지 가득한 바닥에 무릎을 대고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지연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많이 무서웠지. 지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저 아줌마는 누구세요? 입에서 엄마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죽었다고 들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잠시 침묵 끝에 서진이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늦게 왔다. 지연아,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어. 하지만 이상하게 익숙한 단어. 엄마요? 지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제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서진은 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공사장 인부 차림의 남자와 배가 부른 여자가 어깨를 맞대고 웃고 있는 사진. 남자의 얼굴은 지연이 기억하는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접히던 아버지의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아빠. 그래.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이야. 지연의 눈물이 사진 위로 똑똑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 사진을 가장 안쪽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날 지연은 강서진이 태어난 집
강남 펜트하우스로 옮겨졌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거실, 유명 화가들의 그림이 걸린 벽, 발이 푹신하게 잠기는 거실 카페, 평생 눅눅한 장판과 곰팡이 냄새 나는 벽지 사이에서 살던 지연에게 이 공간은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여기가 진짜 엄마 집이에요? 그래. 이제부터는 너하고 엄마 집이야. 따뜻한 허브티 한 잔을 앞에 두고 지연은 용기를 내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왜 20해 동안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강서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 어둠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엄마는 재벌가 외동딸이었어. 내 아버지는, 내 외할아버지는 사람보다 회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지. 강서진은 20년 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지만 따뜻한 눈빛을 가진 공사장 인부 박진호, 정해진 약혼자와의 결혼을 준비하던 재벌가 딸 강서진은 숨쉴 구멍을 찾아 도망친 공사 현장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서로의 신분을 숨긴 채 사랑했고 그 결실로 지연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에게 들킨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천한 놈의 피가 우리 집안에 섞이도록 놔둘 수는 없다. 외할아버지는 만삭의 딸을 병원으로 끌고 가 아이부터 없애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 박진호는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깡패들을 막아서고 서진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비 오는 골목을 헤매다 겨우 들어간 작은 여관방. 그곳에서 지연이 태어났습니다. 병원에 못 갔어. 아버지가 병원마다 사람을 깔아놨으니까. 갓난아기를 안고 울던 그 밤, 박진호는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셋이 같이 있으면 다 같이 죽어. 너는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말해. 나랑 애는 없던 사람처럼 살게. 그 말에 서진은 미친 사람처럼 버텼지만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문고리를 부수는 소리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데리고 사라질게. 넌 살아야 해. 누군가는 살아야 다시 만날 희망이라도 생기지.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문이 부서지기 직전 박진호는 갓 태어난 지연을 품에 안고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것이 강서진이 본 박진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엄마는 아버지에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말해야만 했어. 그래야 감시가 풀리고 박진호와 지연이 숨을 곳이 생기니까요. 엄마가 너를 못 찾았던 게 아니야. 무서웠던 거야. 내 아버지가 너희를 찾아서 또다시 똑같은 일을 벌일까봐. 지연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빠는 저 하나 지키려고 엄마 인생까지 다 내놓고 사신 거네요. 그래서 엄마도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었어. 강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쓰던 번호를 그대로 유지해 둔 이유도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언젠가는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낼까봐. 하지만 20년 동안 그 번호로 연락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연의 문자 한 통이 모든 진실을 열어젖혔습니다. 엄마. 지연은 결국 그 한 단어를 꺼내놓고 말았습니다.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자마자 참고 있던 설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저 버린 줄 알았어요. 아빠가, 엄마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해서 강서진은 지연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약해서 너랑 진호를 지켜내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의 눈물이 서로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울기만 하고 있을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비서 전용 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박명자 씨가 오늘 오전 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50억 원입니다. 지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50억이요? 강서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판이 제대로 깔렸네. 엄마, 어떡할 거예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묻자 서진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넌 밥 잘 먹고 푹 자. 내일은 우리 둘 다 아주 바쁜 하루가 될 거야. 사랑하는 남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가난과 딸을 거리로 내몬 탐욕. 그 모든 것과의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가난과 억울함, 가족 안에서의 상처와 외로움이 결코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혹시 지금 마음 한구석이 오래된 상처처럼 욱신거린다면 그건 당신이 누군가의 지연이었고 또 누군가의 서진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다독여 주었다면 영상 설명란에 이 사연과 어울리는 작은 위로들 그리고 일상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정보들을 함께 정리해 두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이 끝난 뒤 천천히 숨 돌리듯 한번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저녁이 조금은 덜 외로웠기를 바랍니다.